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지난주 일부 문을 연 데 이어서 이번 주 대부분 개장을 하는데요. 지난 봄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불 피해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관광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국내 대표 피서지인 동해안 관광의 현실과 수년간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영훈 환동해 본부 해양항만 과장님, 김태동 강원연구원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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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름 휴가하면 동해안 해수욕장을 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포, 망상, 주문진, 낙산 등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이름난 해수욕장들이 이제 동해안에 줄지어 있기도 하고 그만큼 동해안이 국내 대표 여름 관광지로 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동해안 관광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여름 관광 해변 관광지라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를 많이 찾겠죠. 우리 동해안의 경우는 이제 남해안이나 서해안하고는 좀 별다르게 좀 깨끗합니다. 아름다운 바다, 그러니까 탁 트인 바다, 뭐 이런 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는 굉장히 꿈만 꿔갖고 왔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뭐 갈 데가 뭐 사실 설악산이라든지 경포대 이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지로 이제 선정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광지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SOC가 확정이 됐거든요. 네. 뭐 서울서부터 경포대까지 한 1시간 반? 그 정도면 이제 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체험거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양양 같은 경우는 서핑, 젊은이들의 어떤 핫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안목항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거리, 힐링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특색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호항 같은 경우는 뭐 올해서부터는 해양 레저 해저 기구죠. 마리너킹, 시어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양 레저 기구도 이제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체험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해졌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뭐 해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게 좀 개선할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동해안 관광의 좀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동해안 관광이 근 몇 년 사이에 좀 위기라는 말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식 개선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 한철에만 이렇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들이 네.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편의 시설이라든지 관광 수용 태세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뭐 숙박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 시설들은 많이 이제 구비가 돼 있지만 그 외적인 어떤 무형적인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아직 낮은 수준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어떤 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 계속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관광에 대한 패턴이 좀 변화가 됐죠. 예전에는 이제 바다, 여름 하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계곡이라든지 농촌 체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뭐냐면 이런 이제 여행 패턴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상품들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실 바다 이러면 지금 뭐 해외여행 가는데 뭐 사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간다면 1인당 한 40만 원 정도면 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국내 4인 가족을 쳤을 때 만약에 동해안을 찾았다. 만약에 자가용으로 그러면 1인당 한 3박 4일에만 한 2, 30만 원씩 들어갈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랬을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먹고 자고 맛있는 회도 먹고 뭐 좋은 데도 가보고 이러면 한 100만 원 이상은 소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이면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쵸. 결국 뭐냐면 외국에를 나가는 그 아웃바운드 관광객들을 다시 우리가 국내로 우리 동해안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체험거리라든지 아니면 즐길거리, 문화, 역사,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하고의 어떤 연계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굳이나 이렇게 바다를 찬다고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하고 산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육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 중앙시장, 이런 시장들이, 전통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를 자주 찾을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컨셉, 테마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그 해수욕장하고 해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동해안 관광이 좀 아쉬운 부분과 좀 솔루션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좀 급변하는 각종 환경과 상황에 동해안 환경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환동의 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김태동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름철 하면 그 뭐 해수욕장이나 계곡 물놀이 정도로 갔다가 지금은 호캉스나 뭐 해외 여행 뭐 이런 그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피서객들의 이제 행태가 이제 많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지자체와 같이 합동으로 이제 계속 개선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이제 결과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개선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여름 한철에 해수욕장이 이제 하는 것보다는 사계절 네. 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계절 체험형 관광으로다가 컨텐츠를 보강을 해서, 지금 뭐냐면 강릉의 심곡 바다 부채길이나 그 속초 삼척 사계절 테마 해변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색 해변 조성으로 해서 양양에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 출입 가능한 해변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속초에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야간 수영 실시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다채로운 축제를 같이 해수욕장에서 하면서 계속 이제 피서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서핑 해양 레저 특구라든지 어촌 체험마을 조성하는 사업 등들도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급변하는 동해안 관광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이제 피서철을 맞이해서 동해안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이번 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내일 개장하는 곳도 좀 많더라고요. 뭐 빠른 곳은 지난주에 이미 개장을 했고요. 동해안 개선으로 이제 수도권의 좀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평이 많이들 있는데, 따라서 벌써부터 동해안을 찾는 이제 피서객들이 많이 북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 강원도하고 육계 시구는 지금 총 92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요. 네. 그 강릉 속초는 지금 7월 5일, 그리고 동해는 7월 10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삼척, 고성, 양양은 내일 개장할 예정이고요. 네. 그 강원도 해수욕장 운영의 방향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첫째, 그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둘째, 쾌적한 관광 여건 조성. 셋째, 해양 관광 인프라 조성. 넷째,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통한 피서객 유치. 다섯째, 해수욕장 평가 시스템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해수욕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좀 짚어주셨는데, 어제부터 사실 좀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좀 내렸잖아요. 그래서 좀 동해안으로 향하던 피서지의 발길이 좀 끊기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실제 동해안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지금 뭐 어제까지도 한 18만 명 정도 이제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 본격적인 피서철이 아니라서, 근데 뭐 구름이 많이 끼거나 뭐 비가 오는 날에는 피서객이 다수 줄긴 하겠지만, 본격적인 이제 피서철이 되면 많이 오실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서철에 이제 동해안 기상 악화나 뭐 그에 대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뭐 준비를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저희는 뭐 기상청하고 국립해양연구조사원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이안류라든지 파고 뭐 날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캐치를 해서 바로바로 이제 피서객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입수 금지라든지 안전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제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동해안 해변에 좀 이색 있는, 좀 특색 있는 곳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피서철을 겨냥한 여름 축제도 좀 다채롭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려견, 반려묘 그 출입 네. 가능한 뭐 멍비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해양 레포츠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양 죽도 해변이나 하조대 해수욕장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족 연인과 함께 뭐 조용하게 한적하게 즐기실 분들은 강릉의 등명, 삼척의 궁촌, 고성의 봉수대 해수욕장 등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동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시워크, 뭐 투명 카약, 스노클링 같은 뭐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기시려면 삼척 장호항을 추천드립니다. 네, 동해안 이색 해변의 또 축제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 피서지의 변화에 좀 노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동해안 관광 자체가 이제 변화는 있었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양의 하조대 그쪽에 근처에 가면 네. 서피 비치라는 그 아마 그 좀 이렇게 서핑도 하고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해양 레저 관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거기를 한번 들려봤는데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통 해변을 가면은 해수욕만 하고 선탠만 하고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나는데 거기 가면은 해먹도 설치해놔서 외국에서 이렇게 해먹에서 왔다 갔다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시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외국에를 가는 젊은층들이 외국으로 가는 이유는 편하게 쉬고 즐기려고 가는 부분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오면은 해수욕장 가면은 떠들지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거길 갔더니 굉장히 뭐 야간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놀고 2시 정도까지 새벽 2시 정도까지 계속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작년 이제 가봤던 경우인데 그 정도 움직이고 락 페스티벌이라 할까요?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방문하는 장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박도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숙박업소까지 다 가고 먹거리도 주위에 있는 식당을 방문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동해안에 와서 그냥 해수욕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진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입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식이 변화가 됐고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외지인을 이렇게 많이 막고 유치할 수 있는.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협력 관계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동해안을 가면 먹거리 자체가 해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뭐 옆집도 해, 앞집도 해, 뒷집도 다 해.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젊은 층들이 와서 먹을 게 해가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해를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새롭게 가공해서 상품을 만든다든지 특산품 만든다든지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햇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립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으로 좀 약간 변화를 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각 항마다 가운데 이 항이 좀 많은데 이 항에 보면은 다 햇센터가 있습니다. 구축이. 근데 햇센터에도 다 좁거든요.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공간에 좁게 앉아서 해를 먹고 나와야 되니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1층 정도에는 햇센터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주해서 같이 하는 부분을 만들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라든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뭐 다른 음식 그다음 3층에는 바다를 전망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뷰를 볼 수 있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다 회 위주로 돼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의식을 좀 개선하는 것이 지역 주민 소득 창출에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땐 좀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저도 뭐 제주도는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제주도를 가면은 바다에서 육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상품 있죠. 유람선 쭉 타고. 네. 또 강원도는 없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네.
강원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4개 정도의 어떤 도서가, 아니, 그러니까 섬이죠. 조그만 섬들이 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섬들이 있는데 이 섬을 격려하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거고 바다에서 고성서부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을 쭉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람선을 보고 조그만 섬이지만 그 섬의 특색에 맞는 어떤 현재 상품들. 뭐 계획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섬들의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상징물들을 좀 그러니까 뭐 친환경적인 거가 돼야 되죠. 뭐 자연을 훼손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친환경적인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좀 상징물들을 이렇게 구비해 놓고 그거를 격려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보물찾기듯이 이렇게 보는 것도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고성의 죽도라든지 양양의 죽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삼척의 섬 이런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관광 상품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꼭 굳이나 큰 유람선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을, 그러니까 바다역이라 그러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한번 걸쳐서 쉬었다가 시장 보고 또 타고 또 다음 역에 가서 또 한번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강원도 동해안의 6개 시군을 바다역을, 일본의 바다역을 좀과 유사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걸쳐서 그러면 최소한 1박 2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면은 주말에도 그냥 뭐 왔다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시간 반이기 때문에. 근데 휴가철에 왔는데 사실 뭐 보고서 뭐 거의 비슷한 상품들이고 먹거리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네. 지금 경북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인접돼 있는 삼척 밑에 있는 울진에 이런 데 보면 해양 레저 센터가 굉장히 이제 크게 좀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망망대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는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점할 필요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뭐 인공섬도 한번 조성할 수 있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부표를 띄워서 부표 폰트 같은 거 이렇게 좀 엮어서 거기다가 이제 섬같이 그냥 가상의 섬이죠. 그런 것도 한번 좀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다 보면 많습니다. 이제 요트라는 부분들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낚시 이 배를 타고 가서 그쪽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지점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강원도가 아름다운 바다, 뭐 아주 푸른 바다 이렇게 마련했는데 사실 바다만 본다고 그렇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바다를 우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먹거리도 주고 볼거리도 주고 즐길 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이렇게 마지막 두 분이 생각하시는 동해안 관광의 좀 비전이 무엇인지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 올해 그 해수욕장의 운영 비전은 즐겁고 안전한 고품격 해양 관광 조성입니다. 네. 그래서 피서객 여러분께서 재밌게 즐기다 가시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피서객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동해안은 더욱 사랑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를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거점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비전이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네.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구상했던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한번 상품을 개발해서 외지인들이 아니고 세계에서 찾는 그런 어떤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거점으로 육성. 이게 이제 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훈 환동해 본부 해양항만 과장님과 김태동 강원연구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